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찍상 투자입니다. 오늘은 HLB 우리 지난주 모습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또 지난주 모습에 비춰봐서 다음 주는 어떤 모습을 보일지 조심스럽게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투자에 많은 참고 바라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HLB 모습을 보니까요. 사실 좋았어요. 예, 총평을 말씀드리면 참 좋았어요. 자, 이때 급하게 상승하려고 했었죠. 1차 크게 보시면 이게 1차 파동이 연결인데 작은 1차 파동이 나왔고 그 다음에 상한가까지 가면서 그 다음날 또 연속 상한가까지 가려고 하면서 어쨌든 이런 얼추 큰 1차 파동 크기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하루 쉬고 그 다음에 또 갭상승을 크게 했었죠. 약 20% 정도까지 상승을 했다가 쭉 밀리더니 역시 힘이 센 모습, 정말 HLB는 대물이구나 라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좀 특이할 만한 게 뭐가 있었냐면 HLB 모습이 아니고요, 이날 정지당한 날 모습을 보니까 HLB가 5만원서부터 20만원 약 4배 급등하면서 얘가 바이오 업종의 주도주가 될 거라는 기대감이 확실히 생겼어요. 그래서 정지가 된 날 이름 끝에 바이오 들어가고 무슨 젠 들어가고 매드 들어가고 뭐 나는 바이오 사업 비스무리한 거 하고 있는데? 라고 하는 것들은 시장에서 엄청나게 곽강을 받았죠. 그래서 야, 이거 HLB가 만약에 주도주가 된다면 진짜 제2의 바이오의 봄이 오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해준 거였어요. 요즘은 제가 지난주부터는 말씀을 안 드리는데, 자, 여러분들 찍상 투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선택하신 종목 충분히 상한가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시장이 좋을 때 하자. 두 번째, 너 오랜만에 하니까 내가 다 까먹었는데 너 매일매일 해. 이제 불러주세요. 빨리. 이제 매일 해드릴게요. 주도주만 하자 라고 하면서 HLB가 주도주가 돼야 시장이 상승을 하고, 시장이 상승을 하면 HLB가 주도주가 돼서 시장이 상승을 하면 여타 바이오 업종들이 다 따라온다 라고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는 주구장창 최소 6개월 이상 주구장창 HLB만 하겠다. 얘가 HLB 얘 하나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시장을 이끌어가는 주도주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얘가 가야 다른 바이오가 간다 라는 끼미를 보여준 게 이 정지된 날이었어요. 근데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진심으로 얘가 2차 파동이 나오면서 시장의 중심이 되면 모든 바이오 업종들이 다 갈 거예요. 왜 2017년도 때 그랬잖아요. 셀트리온이 대장으로 갔을 때 이름 끝에 바이오 무슨 젠 매드 낀 거 다 갔어요. 진짜 못 간 게 상한가 한 방이고 보통은 다 상한가 한두 방 나왔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은 HLB 하나로 하시는 게 맞고, 약간 자금에 여유가 있는 분들은 얘가 2차 파동이 나오잖아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왜 주식시장이 좋을 때만 하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그러면 왜 열려라 참깨, 옛날 우리가 동화에서 봤던 열려라 참깨 하면 문이 딱 열리면서 보물을 가져갈 수 있잖아요. 그걸 대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침 9시에 내 계좌 로그인을 해서 공인인증서 등록을 하고 문을 열고 수익이 난 걸 매일매일 빼가실 수 있는 그런 시장이 되세요. 그러니까 그때 약간 공격적으로 하시고 지금 일단 HLB에 집중을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런 상상만 해도 저는 행복합니다. 여러분들도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랬고요. 말이 잠깐 샜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어쨌든 셌어요. 밑꼬리가 계속 달리면서 역시 LB는 대물이다 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해줬고요. 이제 문제는 어저께죠. 어저께 처음으로, 물론 지금 계속 음봉이 나왔어요. 하루, 이틀, 3일 음봉이 나왔지만 음봉이어도 요날은 플러스로 끝났어요. 죄송합니다. 너 왜 계속 방송하면서 사투리 쓰고 그래? 플러스가 뭐야? 죄송합니다. 플러스가 났습니다. 이날도 종가는 7%에서 끝났습니다. 처음으로 마이너스에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약 한 달 동안 본다면 거의 마이너스는 안 나는데, 뭐 특히나 마이너스 10% 이상 났던 적은 없는데 어저께 처음으로 10%가 났죠. 그래서 어제의 모습을 좀, 야, 이게 큰일 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해준 하루였거든요. 그리고 투자 심리도 많이 흔들린 것도 맞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별한 악재는 없어요. 악재가 있네요. 유일한 악재, 많이 올랐다는 거죠. 많이 올라서 더 급등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더 급등을 안 하니까, 야, 이거 큰일 난 거 아니야? 나 빨리 팔고 나가야지 라는 물량이 여기서 나왔고요. 야, 그래도 싸다, 이거 갈 길이 멀다 라고 생각해서 또 사신 분들은 여기서 사셨고요. 어쨌든 야, 이거 너무 급등했어. 급등할 때 또 되면은 주식이 떨어질 때 보면요, 안 좋은 뉴스가 그때 나오죠. 리보세라님은 분명
예전에 아스코에서도 최우수 논문상을 받았고 이번 에스모에서도 베스트 오브 베스트라는 논문상을 받았는데 연구실에서 연구하시는 몇 분들이 도망간다고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없어졌을까 하는 의심이 들긴 하지만 어쨌든 고가에서 그런 찌라시가 나오면서 주가는 떨어졌죠. 그리고 때마침 또 이런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죠. 대주주가 매도했다더라. 우리는 아픈 기억이 있어요. 고구려 백제 외에 한 나라, 또 다른 한 나라가 있었죠. 거기서 하는 대주주 및 대표이사님께서 하필이면 그 주식 주가가 오를 때마다 파셔서 투자자들의 신뢰를 많이 잃었었죠. 그거에 비춰 HLB도 야 이거 고점에서 대주주가 지분 매도했대 라는 찌라시가 돌면서 주가가 빠졌는데 보통 그래요. 떨어지면 떨어질 때 악재가 계속 나오고요. 올라가면 좋은 뉴스가 계속 나옵니다. 어쨌든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루머가 돌면서 고점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투매가 투매를 일으킨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HLB를 투자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믿으시잖아요. 만약에 야 리보세라닙 이게 큰 문제가 있더라 가 있으면 악재가 맞습니다. 하물며 어저께 나왔던 찌라시 연구원들이 다 도망갔다더라. 그거 나왔으면 이거 하한가 갔어야죠. 진심으로. 하다못해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이 당시 때 아픈 기억이죠. OS 지표가 살짝 안 좋게 나왔다고 해서 하한가가 거의 3방 맞았었는데 이 정도 어저께 정도 찌라시가 사실이었으면 이거 하한가 갔었어야죠. 터무니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본질인 HLB의 본질인 리보세라닙의 효과는 여전히 문제가 없고 글로벌 블록버스터급 항암 신약의 첫걸음 FDA 프리 미팅을 FDA 사전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제서야 첫 걸음을 낸 거죠. 정식 신청 전이에요. 아직도 NDA 신청 전, 그 전에 있는 사전 협의를 거친 것 뿐입니다. 이제서야 한 걸음 갔습니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남았습니다. LB는. 예, 그렇게 지난주 총평을 좀 해드렸어요. 리보세라닙의 효과는 변한 게 없다. 본질은 변한 거 없다.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감으로 이렇게 2개 정도 음봉이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기술적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기술적 분석은 솔직히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모든 기술적 분석이 다 가능해요. 상승으로도 볼 수 있고요. 옆으로 기는 것도 가능하고요. 추가 하락도 가능합니다. 제가 3가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상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 추세가 딱 이 라인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애매하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점이야 라고 싶어서 매도하시는 분 반, 이건 갈 길이 멀어 아직도 싸 라고 해서 밑에서 사시는 분, 딱 이 가운데 라인이 지금 15만원 정도고요. 그 라인이 이 추세에 딱 걸쳐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월요일날 야 리보세라님 아직 시작도 안 했고 갈 길이 멀어 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장대 양봉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추가 오버슈팅도 사실 가능해요.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와준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오버슈팅을 해서 우리 진 회장님의 큰 그림은 아직도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1차 파동이 지금 끝난 게 아니라 더 이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월요일날 다시 양봉이 나와서 추가 슈팅이 아닌 화요일날 그럼 또 장대 양봉이 아닌 위에서 요 정도 샛별이 정도로 나온다면 그러면 윗동네에서 조정할 수 있겠구나 라는 시그널로도 보여져요. 자, 두 번째, 일반적인 그냥 요 정도 수준에서 15만원 그리고 14만원 후반대에서 요 정도 수준에서 머문다 라고 생각하면 차트를 보여드릴게요. 고구려 백제 얘 차트인데요. 이 회사가 나쁘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약간 그래요. 개인적으로 대주주들이 매도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신라젠도 이 당시 때 보시면 그리고 제가 차트를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는 주식의 기본은 수급인 것 같아요. 매수세가 많으면 주가는 올라가고요. 매도세가 많으면 주가는 떨어집니다. 이 수급을 보여주는 게 차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지, 야 HLB랑 쟤랑 안 맞, 신라젠이랑 약 자체가 리보세라니랑 팩사베 이런 걸 비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수급을 비교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 점은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얘도 보시면 급하게 상승을 했어요. 2017년 5월달에 보니까 만원이라고 칠게요. 만원서부터 약 27,000원까지 3만원이라고 칠게요. 약 3배 정도 급하게 올렸어요. 보름 만에, 한 달도 안 되는 보름 만에 급하게 올리니까, 멋지게 급하게 올리니까 음봉 한번, 그 다음에 5일선에서 약간 조정, 떨어지고 샛별, 이 정도에서 이제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네요.
이렇게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급하게 상승을 해서 이제 되돌림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건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2만원 정도에서 지지가 걸리더니요,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을 해주고 있어요. 박스권에서 한 달, 빨리 보여드릴게요. 약 2달 반의 기간 조정을 거치고요. 많이 보셨죠? 이거 정말 중요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셀트리온 그거 보라고, 5번만 보라고.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거. 자,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 그 다음에도 볼까요?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대량 거래. 돌파했습니다. 하루 정도 쉬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번 말씀드리잖아요. 주식은 매수의 기술이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매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비록 꼭대기에 샀어요. 뭐 정말 꼭대기 이날 샀어요. 이날 사도 2달 반 기다리니까 이 가격이 왔어요. 그래서 또 불안하죠. 이거 쌍봉 어디서 많이 들었던 이 쌍봉, 오케이 매도, 이게 나온 거예요. 오랫동안 2달 반 동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저는 박스권을 돌파하고 거래량이 실리면 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루 정도, 2, 3일 정도는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박스권 돌파하면 곧장 올라가는 게 정석인데, 예외적으로 이렇게 2, 3일 쉬는 것도 있어요. 한 일주일 정도 쉬는 것도 있어요. 어쨌든 보니까 그 다음부터 시세 분출이 나왔죠. 뭐 더도 안 보겠습니다. 이때만 파셔도, 이때만 기다리셨다가 이때만 파셔도 25,000원에 사셔서 5만원 정도에 파셨어도 한 달, 두 달, 세 달, 약 4달 만에 2배 정도 수익이 난 것 같아요. 그러면 나오셔도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근데 저는 결론을 알고 있고 여러분도 결론을 알고 있죠. 이게 10만원까지 갔죠. 10만원, 12만원, 15만원까지 갔네요. 15만원까지. 어떻게 꼭대기에서 팔아요, 그죠? 꼭대기에서 안 팔고 5만원 정도에서 팔고 나와도 괜찮잖아요. 4달 만에 2배 정도 수익이 났으면. 그리고 제가 약간 격가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주식은 항상 높게 사서 높게 파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정말 높게만 사시려고 그래요. 그거 아니에요. 1차 파동일 때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근데 이런 거 위험한 거예요. 예. 무조건 높게 살라고 그러지 마세요. 야, 어서 내가 방송을 들었는데 누가 그래, 높게 사서 높게 팔라고. 맞죠? 1차 파동 때요. 그리고 2차 파동 초입 때, 요때 매수 타이밍 제가 보기엔 이때예요. 정확히는 이날이고. 그러면 더 높게 판다는 거죠. 이렇게 상승 탄력 극대화 있을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높을 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높을 때. 이게 주식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안 좋을 때는 악재가 계속 나오고요. 좋을 때는 이때 호지가 또 엄청 나와요. 주식이 특성이 그렇습니다. 야, 이거 나 원래 살려고 그랬는데 난 낮은 가격 기다리다 못 샀어. 빨리 사야 되는데 어머머 갔어 이거 큰일 났어. 나 빨리 지금 잡아야 되나? 하루만 더 기다려봐야지. 오케이, 떨어지네. 샀어. 이렇게 되세요. 쭉 내려가요. 그래서 보통 고점의 시그널이 뭐냐면 마지막이 강렬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마지막에 장대 양봉 이렇게 몇 개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냐? 아닐 수도 있지만 보통은 고점에 대한 시그널로 보여지는 지표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높게 사시려고 그러지 마시고 1차 파동일 때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 정리를 해드릴게요. HLB가 만약에 아랫동네에 있으면 신라젠의 수급의 모습을 따라갈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일단 1차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15만원이 될지 14만원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도 보시면 2만원대에서 어느 정도 브레이크 지지가 걸리고 다시 방향성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약간 HLB도 원래 날에 이렇게 장대 양봉이 안 나온다면 옆에서 이렇게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지 라인을 확인하는 단계가 들어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어떻게 하냐 라는 말씀, 그렇게도 분석이 가능한데요. 왜 전문가들마다 주특기가 있고요. 왜 모든 사람들마다 자기가 잘하는 주종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제가 제 입으로 말씀드리긴 뭐하지만 제 주특기는 급등인 것 같아요. 급등일 때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보다는 급등일 때 제 분석이 좀 더 맞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저를 평가할 때 그냥 급등주 전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왜 모든 학문이 그렇잖아요. 어떤 학문도 무슨 파가 가려지듯이 이 주식도 상승파가 있고 하락파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상승할 때 더 상승한다 라고 주장하는 게 상승파고요. 제가
그냥 임의로 지은 겁니다. 하락판은 야 많이 그러니까 많이 오른 건 안 돼. 이 떨어진 거, 쌀 때 사는 거를 주로 하시는 학파가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 고점에서 떨어질 때 되돌림 현상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본 바에 의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건 잘 안 맞고 일목균형표가 있어요. 일목균형표에 기준선이 있는데 급등한 것들은 급락을 한다. 그래서 그 기준선을 맞고 올라간다. 그리고 그 기준선 설정은 60일이더라 라는 기법을 창시하신 분도 계시죠. 제가 보기에는 별로 신뢰는 안 맞는데 유일하게 이렇게 낮은 종목에서 맞는 것 중에 하나의 기법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고점에서 음봉만 나와야 돼요. 음봉 그리고 기준선 60일 정도에서 또 음봉. 그러면 되돌림이 나와서 재차 전고점 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수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떨어진다고 하면 제가 보니까 한 13만원 이 언저리인 것 같아요. 13만원 언저리에서 그 기준선이 맞는 가격인데 글쎄요, 그 신뢰도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맞긴 맞아요. 이렇게 음봉 나오고 고점에서 음봉 떨어지고 다시 되돌림 있을 때 피보나치 되돌림보다는 오히려 기준선 60일이 좀 더 신뢰도가 있는데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렇게 상승할 때 오히려 더 좀 제 주특기를 발휘하고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거 지나고 나와 보니까 그거지 뭐 그걸 어떻게 예측을 하겠어요. 그죠? 어쨌든 하락을 한다면 급등한 것도 하락을 하면 다시 되돌리더라. 그게 아마 다음 주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좀 세 가지를 살펴봤는데 LB는 월 화요일 정도에 딱 이 라인에 있기 때문에 추가 오버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윗동네에서 조정을 할지 아니면 요 정도에서 조정을 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라젠을 보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게 급등했던 종목들은요 다시 급등을 하려면 기간 조정이 꼭 필요해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떤 분들은 그러시죠. 야, HLB는 장중 조정만 하지 기간 조정 같은 건 안 해. 난 오랫동안 HLB 주주였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저도 2017년부터 HLB를 계속 지켜봐왔거든요.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제가 본 바에 의하면 HLB는 기간 조정하고 더 많이 갔습니다. 최근도 그랬죠. 최근도 왜 2차 파동도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 2차 파동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때도 한 일주일 정도 쉬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거였고요. 이 큰 파동을 나오기 위해서 이 파동도 있었었는데 이건 이제 밭이라 그랬죠. 이때도 기간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 파동이 나올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를 1차 파동이라고 보시고요. 기간 조정을 아마 3달인가 4달 했던 것 같아요. 한 달, 2달, 한 2달 반 정도 했네요. 기간 조정을 거치고 대량 거래 나오고 박스권을 돌파를 하니까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뭐 이런 시세 분출이 나왔어요. 어쨌든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멀리 가고 많이 가려면 기간 조정이 필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HLB를 이렇게 분석을 해서 매번 드리는 말씀인데 제가 정말 이 위대한 종목을 어줍지 않게 차트로 분석을 해서 죄송한데 차트를 분석하는 이유는 수급을 보는 거고 그게 주식시장의 가장 기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많이 가려면 기간 조정은 필수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종목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은 오늘 제가 종목명을 좀 가려서 죄송한데 이제 많이들 아시잖아요. 이 찍상투자의 최대 주주님은 바로 그분이시죠. 남자들이 결혼하시면 생기는 그분이 어느 날 너도 방송 좀 해봐 이러면서 노트북을 하나 사왔죠. 나름 잘 찍으라고 좋은 노트북을 사왔어요. 게임용을 사왔죠. 저는 게임을 하지도 않는데 전 초등학교 때 갤럭시 보글보글 이후 게임을 해본 적이 없는데 어쨌든 잘하라고 좋은 노트북을 사왔습니다. 근데 계속 소리가 나네요. 지금도 나지마, 때리면 안 날라나요? 나지마. 어쨌든 그러면서 저한테 방송을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감시가 들어오시죠. 항상 모니터링을 하시죠. 근데 제가 좀 사람이 어둡지 않아서 말실수를 자주 합니다. 제가 자주 하는 말 중에요, 자주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이 아파트님을 계속 이파티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 영상 보시면 제가 막 이파티님 막 이럴 때 있었는데 말씀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다 또 큰 실수를 했죠. 제가 사람인자라 그래요. 사이람자를 갖다가 죄송해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정확한 말씀을 드렸는데 매번 이 두 말을 뒤는 제가 실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수가 난 이후 더 감시가 엉뚱해져서 영상 찍기 전에 항상 원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영상을 못 찍게 해요. 그리고 오늘도 제가 차트 비교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많이 우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영상 찍기 전에 원고를 검사를 받았죠. 나 이거 할게 라고 했더니 하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야, 비교 예시하기 위해서는 제일 좋은 게 차트 분석해주는 거다. 우리 최대 주주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HLB랑 다른 거랑 어떻게 비교를 할 수가 있느냐, 업종도 틀리고 사업성도 틀리고 이건 비교 불가능한 거다. 그래서 그럼 나보고 하지 말라는 거냐 라는 아침에 다툼이 있었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크게 한판 했죠. 나 안 해! 이러고, 하지마! 이러고, 진짜 하지마! 이러고, 진짜 하지 말라니까! 이러고 큰 다툼이 있었는데요. 항상 싸움 끝에는 결과물이 나옵니다. 절충안이 나오죠. 그래? 근데 할게. 종목 가리고 할게. 라고 해서 오늘은 이렇게 종목을 좀 가리게 됐고요. 가리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행여나 비교 자체가 뭐 적당하지가 않다. 그리고 약간 투자자분들의 우려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좀 가렸어요.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차트를 비교해 드린 이유는 어쨌든 주식은 수급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수급을 파악하는 건 제일 좋은 거는 차트보다 더 정확한 건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분석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또 댓글도 그런 얘기가 많아서 또 제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가슴이 이게 좀 잘 부러져서 쿠쿠다스라고 불러요. 뭐 어쨌든 이런 얘기하니까 창피하네요. 많은 종목을 보시면 어저께는 이걸 보여드렸어요. 보여드리니까 메디포스트를 보여드렸죠. 메디포스트가 나름 뭐 만원대에서부터 5만원까지 5배 정도 상승했다가 보시면 어제 그대로 있네요. 차트가 약 한 달, 2달 정도 거치고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대량 거래가 나왔어요. 대량 거래 나오고 박스권을 돌파를 했죠. 근데 얘는 좀 기간 조정을 여기서 살짝 거친 것 같아요. 기간 좀 돌파를 하고 다시 계단식 상승 하면서 여기서 다시 수급 재정비를 한 거예요. 그리고서는 시세 분출이 나왔죠.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나 여기서 높게 샀는데 예. 높게 사셔도 1차 파동 때는 괜찮으시다고요. 꼭대기선 아니시더라도 예. 요 정도에서만 파셔도 낮은 가격이죠. 5만원에 사셔서 10만원에 파셔도 한 달, 두 달 반 정도 있으니까 2배 정도 수익이 나신 것 같아요. 뭐 그때 떨어질 때 뭐 9만원에 파셔도 어느 정도. 메디포스도 그랬고요. 그러니까 강조드리는 요점이 뭐냐면 첫 번째 1차 파동 때는 높이 사도 상관이 없다. 기다려라. 충분히 그 가격 이상 온다. 그리고 두 번째 더 중요한 거는 기간 조정이 필수였다는 거예요. 아까 신라젠도 그랬고요. 셀트리온 너 맨날 셀트리온 이거만큼 완벽한 차트가 없어요. 보통은 1차, 2차 파동에서 끝나거든요. 얘는 3차 파동까지 나왔어요. 뭐 어제 보니까 어느 분이 야 30% 오른 것 같다 HLB랑 비교하냐. 예, 이거 제가 패스할게요. 이거 패스하고 10만원서부터 20만원까지 이걸 1차 파동을 볼게요. 그리고 얘도 한 달, 2달 제가 이날 참고로 이날 물렸었다 그랬죠. 물려서 2달 정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기간 조정 거치고 물론 얘도 약간 계단식으로 뭐 이렇게 조정을 보였지만 어쨌든 대량 거래 나오면서 박스권 돌파. 요건 무시하죠. 대주주 그거 뭐 소득세 어쩌고저쩌고 요건 무시하고 박스 돌파하니까 높게 20만원 넘게 샀는데 어쨌든 30만원이 넘었네요. 또 비록 20만원대 높게 샀다만 요때만 파셨어도 예, 두 달 갖고 있고 이건 2배가 안 났네요. 셀트리온은 2배가 안 났는데 괜찮은 수익을 본 것 같아요. 여기서도 중요한 포인트 높게 샀어도 기다리니까 2차 파동이 나오니까 높은 게 아니었더라. 더 중요한 거 기간 조정이 2달 반 정도 있었더라. 야, 어떻게 복제약이랑 한미약품이랑 제가 그럼 비교를 해드릴게요. 너 왜 가린다면서 다 보여주냐? 이거는 괜찮죠. 자, 한미약품도 그때 비교를 해드렸는데 얘도 만원서부터 2만원까지 급하게 상승이 있었고, 자, 한미약품도 이렇게 급등했다가 기간 조정 한 달 걸치고 급등을 했죠. 자, 어쨌든 얘도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높게 사도 2차 파동 때 더 높게 팔면 된다. 그리고 기간 조정이 필요했다. 야, HLB 10배 오르고 많이 갔는데 그런 종목이 있어? 왜 없어요? 있죠. 이것도 한번 살펴볼게요. 자,
예, 3,000원이라고 그냥 편하게 가격을 3,000원이라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작했습니다. 올라가라, 올라가라. 쭉쭉쭉쭉쭉쭉쭉쭉 올라가네요. 3,000원. 만원. 계속 올라가네요. 15,000원. 2만원. 24,600원. 25,000원. 해서 글쎄 뭐 지금 이 정도 수준의 HLB인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급하게 1차 상승을 했잖아요. 뭐 3,000원서부터 25,000원까지. 야, 이거 10배 아니잖아. 그냥 얼추 10배. 얼추. 그리고 얘도 기간 조정을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자, 우리 많이 봤죠? 계속 전 이거밖에 안 보여드려요. 자, 박스권. 대량 거래, 돌파. 얼마까지 가는지 봅시다. 높게 사서 이때 한 25,000원대 물렸어도 7만원 정도 내면 이게 끝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7만원대만 파도 어이구 많이 갔네요. 진짜 보이지도 않네요. 이럴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1차 파동 웬만하면 높게는 사지 마세요. 근데 그러니까 제가 높게 사라는 게 뭐냐면 1차 파동 있고 기간 조정 끝나고 왜 이거 있잖아. 이때 이거 제가 높게 사라는 건 이날이에요. 이날 이렇게 1차 파동 끝나고 2차 파동 초입에 있는 거 이날 높게 사자라는 거지, 뭐 딴 데 이렇게 높게 사라는 거 아니에요. 어쨌든 또 보시면 이때 높게 사고 기간 조정 거치니까 많이 갔다고요. 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HLB도 많이 가려면, 물론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지만 많이 가려면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워낙 대물이기 때문에 우리 HLB는 그게 안 맞을 수도 있지만 너무 급등도 투자자들한테 약간 혼란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즐거운 휴일 보내시고, 가을의 절정인 것 같습니다. 모두 즐거운 휴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